어우 1월 6일 어우 2월 6일이네요. 8시 26분이에요. 지금 저 곽종근 그 수방사령관, 예? 수방사령관이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증언 나온, 예? 법정에 증언 나와서 지금 증언한 그 방송을 보고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은, 예?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예? 곽종근 그 수방사령관하고 홍장원 그 중앙정보부 2차장, 예? 그 사람하고 이 질병관리청의 지시를 받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말을 못하게 얼굴에다 펜타닐 쏴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예? 정신질환 코드를 매기고, 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요. 예? 그 어우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질병관리청에서 정신질환 코드를 매기기 위해서 향정식성 의약품을 했다. 구술했다. 이런 말은 정신건강의사회에서 정신질환자, 망상병 환자 코드를 매길 수 있는 그 요인이에요. 예? 그렇게 정신질환 코드를 매기기 위해서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발표를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정신질환자라고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 지금 경비계엄령, 비상사태, 이 인간 살처분 시스템, 이거 전체주의예요. 예? 지금 이게 공산당의 전체주의로 왜곡이 됐는데 나치 정신과 의사들의, 예? 인간 살처분, 나치의 전체주의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부 여러분들을 감싸는, 둘러싸고 감싸는 사람들이 자살 방지원들이고, 공무원들이고, 경찰들이고, 법원들이고, 전부 한패가 돼서 국민들을, 감염병자를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그들을 정신질환자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시스템인데, 이것에 반대하는 박근혜 대통령도 정신질환자 코드를 매겼고 테러범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테러범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규정을 하기 위해서 층간소음 사건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자살방지원들을 시켜서. 그러면은 펜타닐, 흥분 분노하는 펜타닐을 이 치료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갖다 때려 붓는 거예요. 흥분 분노하는. 그러면 이 신경작용제를 인간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발생이 되는 사건이 정신건강 머리통에다 어마어마하게 때려봐요. 수은, 펜타닐, 살인가스, 구토제, 이걸 지금 영상을 보고 자료를 제가 수집하고 있으니까. 예? 기억상실 됐어요. 발에다 쫙 쏘고 있고요. 경련제 비소 쏘고 있고요. 소리 지르는 건 비소예요. 떠는 건 경련제고. 그렇게 해서 정신질환 일단 코드를 매기고, 망상병이죠. 조현병. 코드를 매겨놓고 테러범으로 규정을 해서 탄핵을 시키거나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국민들도 그 저기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 층간소음 사건을 일으키게 만들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라고 자살방지원들을 시켜서 집단으로 심리치료라고 괴롭히고 쿵쿵거리고, 외부치료라고 피해자들에게 화학무기 쏘는 거예요. 펜타닐. 그러면 이 화학무기를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히로뽕보다 300배 강한 합성 마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극도의 흥분 분노 상태가 되고, 그 층간소음 사건이 수개월이고 어디 이사를 가도 계속 테러를 가하고 점점 강해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주위 자살방지원들이 전부 협조를 해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키는 대로 그 사람을 계속 모함하고 괴롭히고, 그런 거를 경찰이나
뭐 그 관리소에다가 아무리 호소를 해도 윗집에서는 우리가 언제 그랬냐, 응? 당신 정신병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치료제라고 펜타닐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때려봐요. 예? 코드가 올라오는 족족이. 그러면은 그거를 이겨낼 사람은 없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현역 사건 보면은 여러 이제 칼부림 사건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그 증언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주위 동네 사람들이 수년간 나를 정신질환자로 몰아가고 괴롭혔다. 그래, 그런데 수년간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망성병 환자다, 그 서비스 의료법으로 핸드폰으로 전부 가짜 그 정보를 보내줘요. 그리고 거기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층간소음 해라. 치료다 이게. 심리치료다. 이런 식으로 계속 테러를 시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살하거나 사고 칠 때까지. 우울증 코드가 매겨지면 이들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우울증 코드를 매겨서 자살한 걸로 위장을 해요. 그러니까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안락사법을 적용해요. 그런데 재산이 있는 국민들은 감염병 예방법, 양성 무증상자들에게 정신건강복지법, 정신질환 코드를 매겨서 테러방지법을 적용해요. 그래야 테러범이 가진 재산을 국고 환수한다라는 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칼부림 사건, 층간소음 사건을 일으킨 이 피해자들은, 방역 시스템에 걸린 양성 무증상자들은 테러범으로 규정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렇게 일반 국민들은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죽든, 감옥에서 죽든, 질병으로 뭐 공황장애로, 제가 이 시민단체를 하면서 벌금 때문에 여기 대전교도소에 재작년에 수감이 됐었죠. 거기서 죽다 살아나왔어요. 독방에 가둬놓고 화학무기를 죽을 때까지 쏴요. 그 제가 독방에 갇혔을 때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증언을 영상으로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독방에 들어가면요, 이 교도소라는 게 오래돼서 벽지가 여러 겹을 발라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독방에 저 이전에 갇혔던 사람이 그 독방이라는 데는 거기서 자살시키는 데예요. 테러범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제가 그 방에 들어가니까 그 여러 겹으로 그 도배를 해놓은 방에 전부 손톱으로 다 긁어가지고 단 요만큼의 벽지가 제대로 깨끗이 돼 있는 데가 없어요. 장판도 다 찢어지고, 화장실은 오물이 넘쳐나고. 절대로 대한민국에서는 교도소 그 독방이건 여러 명이 수감되는 그 다인실이건 그러한 환경이 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독방은 그런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국민들을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죽이기 때문에 쏴서 거기서 죽은, 나중에 제가 거기 독방 들어가서 이제 교도소 들어가자마자 거의 며칠 있다가 독방을 들어가게 됐는데, 이 외부 치료 화학무기 테러 한다라는 얘기했다고. 거기 나중에 그 교도관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다 막고 있다, 법적으로. 교도소 수감자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사회 안전을 해치는 자료 등록이 돼가지고 다 때려맞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수감자들도 전부 막 화학무기 때려 맞아가지고 막 여러 가지 질병을 다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쏘고. 그래서 거기서 화학무기 이런 화학무기다 얘기했다고 이제 독방에 가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그 독방은 이제 테러범으로 규정된 사람들을 죽이는 그 장소예요. 외국 영상 유튜브에 보면은 외국에서도 그런 지금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죽었다. 이제 가족들이 소송을 했는데 소송 내용이 어떠냐면은 건강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들어가서 몇 개월이나 며칠 후에 죽었다. 어? 그래서 그 독방을 이제 언론이 취재를 하게 됐는데 지금 제가 이 대한민국의 독방 환경하고 거기가 똑같아. 미국도 법적으로 그렇게 지저분하거나 그렇게 독방을 관리를 하지를 않아요. 예? 그런데 왜 그렇게 예? 장판도 다 찢어지고 화장실은 오물이 넘쳐나고 예? 벽지가 거기 수십 년이 됐으니까 교도소가 여러 장 막 7, 8장을 쫙 계속 바르니까 벽지는 뭐 일반 집 같으면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다 뜯어내고 이제 벽지 시공하는 사람들이 바르는데 그 교도소라는 데는 어? 이 시기 때마다 교도소에서 그냥 바르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청결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겹의 벽지가 이렇게 덕지덕지 이제 쫙 여러 겹으로 발려 있죠. 그런데 그 독방은 미국의 독방이나 한국의 독방이나 그 거기서 화학무기 테러를 갖다 때려보니까 그 화학무기 테러에 고통스러워가지고 손톱으로 그걸 다 긁어낸 거예요. 요만큼의 응? 응? 손톱으로 긁어서 찢지 않은 공간이 없을 정도로 제가 지금 펜타닐을 어마어마하게 맞아가지고 이 시각이 지금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신경작용제를 머리에다 쏴가지고 이 정도로 악랄해요. 지금 대구 서울쪽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 외부치료 화학무기 불법 테러가.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잘 안 찍는데 죽을 것 같아서 찍은 거예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쏴요. 신경을 끊으려고. 펜타닐하고 살인캐스를 지금 머리통에다 이빨 갖다 대고 온몸에다 바르다. 예. 그래서 거기 그리고 또 그렇게 벽지가 찢어져 있고 거기에 깨알 같은 글씨로 빽빽하게 글씨가 써져 있어요. 예? 왜? 그 독방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교도소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외부에서 가족들이 도움을 주는데 도움 못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메모지라든가 뭐 이런 생활 필수품이 여유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나갔냐면 공황장애로 죽어나갔고요. 멀쩡했던 사람들.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우울증 공황장애 코드를 매겨놓은 거죠. 그리고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살인캐스, 펜타닐, 질소가스, 염소가스,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이거 갖다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며칠간 기절했었다. 기절하다 깨어났는데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빽빽하게 그 독방이 뭐 한 2평이나 될까?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1인 생활하는 그 거실이니까요. 사방 벽지에 깨알같이 그런 글씨가 다 써있는 거예요. 호흡곤란, 숨을 쉴 수가 없다. 호흡곤란이 와서. 그 안에다가 그냥 뭐 질소가스하고 염소가스 등 살인가스 등 화학무기로 죽도록 때려부는 거예요. 저도 거기서 열흘 동안 30kg가 빠졌어요. 살이. 밥을 먹으면 밥을 못 먹게 하기 위해서 호흡곤란제 쏘는 거예요. 호흡곤란제 이 염소가스나 질소가스로 폐를 망가뜨려가지고 또 계속 쏘고 있는 상황이라 음식을 넘길 수가 없을 정도로 화학무기 쏘고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잘라고 누우면 화학무기 죽도록 쏴가지고 눕질 못하고 앉지조차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예?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으면 좀 덜 쏘아요. 이 심리 외부 치료라고 해서 화학무기 얘네들이 쏘는 게 그런 식으로 행동까지도 조종을 하는 거예요. 얘들이. 예? 그걸 뭐라고 그러냐? 전문 용어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걸 발표하고 있어요. 행동 양식을 조절한다. 예? 치료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화학무기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쏘는 신경자극제다. 그 교도소는 구조가 외부에 뭐 이렇게 다른 자살방지원들이 없고 내부가 전부 자살방지원들이거든요. 교도소 내부가 다 자살방지원들이고 거기 교도관들은 전부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전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매긴 정신질환 코드대로 정신병자로 대해요. 이 피해자들은 저한테도 그랬고 가짜 코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상사태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짜로 보내주는 자료를 전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한 방법이 종이에다가 일일이 그 보고전이라고 해서 말로 해서는 위에까지 보고가 안 돼요, 교도소는. 그래서 보고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써가지고 교도소장이나 인권위원회나 법무부나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수십 장 막 6, 70장 써가지고 그걸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또 테러를 가는 거예요. 지금도 뭐 이 작업하면은 뭐 이빨 갖다 때려 붓는데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금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화학무기 테러는 불법이죠. 의료법,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을 어기고 하는 국가건강검진기관에서 박정환 씨는 코로나 양성은 물론 무증상은커녕 우울증조차 없다. 판결이 났고 보건복지부 기타 그 기관들에서 박정환 씨한테 하는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치료 외부치료는 의료법,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또 경비계엄령 비상사태 경비계엄령까지도 어기고 있는 불법이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고 제가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맞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 보건복지부 기관들에게서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박정환 씨한테 하는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중지시키겠다라는 답변을 제가 통화 내역을 제가 통화를 하면은 다 녹음을 하거든요. 녹음해놓은 거를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파일을 망가뜨렸어요. 이렇게 불법으로 의료인들이 의료법, 정신건강복지법, 계엄령까지도 어기고 이런 반응을 끝없이 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국민들을 방역이라고 치료하고라고 화학무기로 사륙을 하고 전 국민들을 정신질환자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뺏고 죽이고 대통령들까지도 자신들의 법안을 인정하거나 거기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저렇게 지금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도 정신질환자 코드를 매기기 위해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윤석열 부인 김건희 여사한테 그 기자가 기자가 전화를 한 통화 내역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죠. 예? 어떻게 통화가 됩니까? 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누님 저예요. 누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지금 시민들이 사회에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시끄럽게 막 이렇게 뭐 시끄럽게 막 이제 언론에서 그 다음에 시민단체 사람들이 거짓 보도를 발표했죠. 김건희 여사가 뭐 나이트클럽에서 만났고 거기서 아가씨로 접대부로 일을 했고 이러한 거짓 보도를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또 정신질환 코드가 다 매겨져 있어요. 양성 무증상자기 때문에 즉 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대통령도 지병이 계세요. 그러니까는 무증상자로 등록이 돼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용상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이 피해자들이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 그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같이 그 정보가 연계가 되면서 그 관할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방지원들을 시켜서 계속 테러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피해자들하고 당하는 거는 대통령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예? 연예인도 다르고요. 예? 여러분들이 조직 스토킹이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왜곡시켜놓은 주의 집단 괴롭힘은 연예인들이나 대통령한테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항상 카메라가 있고 뒤에 증언을 해줄 수 있는 보좌관들이 있고 예? 예? 막강한 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한테 가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방지원들을 이용해서 층간소음을 일으키다든가 이런 지저분한 방법을 미친 듯한 방법은 사용하지 못해요. 그 어떻게 사용하느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기자들을 시켜서 스케일이 다른 거죠. 스케일만 다르지 방법은 똑같아요. 코드를 매기는 방법이 정신건강복지센터. 발 좀 닦아. 발을 수건으로 좀 문질러야 되겠어. 발에다가 뺀다니 살이 깼어. 이빨 갖다 때려버려. 어어어어. 와, 이 미친 새끼들.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사이코 새끼들, 나치 새끼들 이거, 응? 응? 731 나치 정신과의사 방역부대 이 후손 새끼들이 이거 미친 새끼들, 응? 끝을 몰라요 이 만행을, 예? 불법으로,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국가건강검진기관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 박정원 씨는 무증상자도 아니고 우울증조차 없다, 제로다. 제가 그 건강검진 기록표를 7개월 전부터 유튜브에다 몇 번 올려드렸죠. 예? 그러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료법, 감염법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경비 계엄령이 이 코로나 3법인데 이 법에 의해서 저한테 이 테러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처벌받아요. WHO에게, 예? 국가에게. 예? 그런데도 끊임없이 보건복지부에서 박정원 씨한테 하는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중지시키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 파일을, 통화 내역을 지우고, 그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영상도 제가 올렸었죠. 파일이 이렇게 지워졌다. 예?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운 거예요. 예? 파일을 망가뜨린 거예요. 지우지는 못해도 여러분들 이 피해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파일을 망가뜨려요. 사용 못하게. 그런데 그건 나중에 다 복구할 수 있어요. 그래 놓고, 그래서 제가 후속으로 이제 보건복지부에게 확인을 했죠. 어떻게 됐느냐.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불법으로 이렇게 계속 테러를 하고 있는데, 화학무기 테러를, 외부 치료라고. 확인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확인했대요. 구두로. 박정원 씨한테 심리치료, 외부치료하는 거 불법이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박정원 씨한테 심리치료, 외부치료 안 한다라고 거짓말을 했대.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 직원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거 지금 경비계엄령인데 계엄령까지도 오기고 있다. 여러분들이 관할하는 기관이고 철저하게 관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 저한테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치료, 외부치료 안 한다는 건 구두로 어떻게 확인하신 거냐 그랬더니 구두로 확인을 했대. 이 시스템이 전 세계인들을 죽이고 수십 년간 단 한 명도 이 시스템에서 빠져나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저를 절대로 놔주기가 싫은 상황이죠. 더군다나 이 시스템을 다 알게 돼서 국민들에게 발가락에다 살인 깨서 펜타닐 이빨 갖다 때려버려. 이 시스템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 시스템이 이러한 시스템이라는 걸 알리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니까 저 죽이고 싶죠. 자신들의 선배부터 시작해서 80년간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세월호 사건, 노무현 대통령, 이태원 사건, 박근혜 대통령,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 탄핵시키기 위해서 전 국민을 사륙하고 재산을 빼앗고 죽였으니 화학무기로. 저를 놔주고 싶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들은 법하고 학술로 하는 거예요. 나치법하고 나치가 만든 법하고 학술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기관은 정부예요. 법으로. 감염자, 양성 무증상자들을 고문해서 죽이는. 그런데 정부기관에서 박정환 씨에게는
양성커녕 무증상은커녕 우증조차 없다라고 정부기관이 판결이 난 이상, 예? 지금 쭉 설명을 드렸듯이 보건복지부 등 국가기관에서도 박정환 씨한테는 심리치료 외부치료 하지 말라고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구두로라도 그 그렇게 구두로 확인을 했고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라는 그 통화 기록은 제가 지금도 갖고 있어요. 예? 여러 차례 통화한 거. 그러니까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든 어떠한 정신건강복지센터든 이 짓을 계속할 수는 없어요. 응? 응? 불법으로. 응?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건복지부 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구두로 확인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예? 이게 지금 전 세계 비상사태 전 세계 안전을 위해서 한다라는 계엄령인데 구두로 확인해서 그 사람들이 응? 응? 안 한다라고 특별한 국가기관에게 안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테러를 하는데 구두로 확인하는 게 되느냐? 그랬더니 서류로 확인해 달라. 그랬더니 알았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고 그것이 정확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알았다라고 제가 답변을 구토제를 써요. 답변을 들었고 그 어느 정도 지금 기다리는 이제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테러를 가는 거예요.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불법으로 국민이 헌법이 규정한 그 계엄 코로나 방역 법에 아무 해당 사항이 없고 국가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머리통에 쌓여 이런 만행을 하는 거예요. 이 법으로 국민들을 살처분하고 죽이는 것도 엄청난 만행이죠. 나치가 하던. 나치도 법과 학술로 한 거예요. 합법으로. 그런데 나치들은 불법으로는 안 했어요. 예? 예? 그런데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인류 최초로 방역, 화학무기 테러, 집단괴롭힘,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어마어마한 만행이에요. 나치 중에도 1등급 특급 나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고요. 이게 지금 이들이 오늘 왜 어떠한 상황에 지금 테러를 했는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통령이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교도소에 그렇게 수감이 돼서 제가 다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갈게요. 교도소에 수감이 돼서 제가 죽도록 한 열흘 만에 30kg가 빠졌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화학무기 테러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제가 살아나온 걸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보고전이라는 거를 제가 수십 장 써가지고 교도소장, 인권위원회, 뭐 법무부 다 보냈죠. 그랬더니 그 교도소장들이 그걸 말로 하면은 교도소장님, 교도관님들 지금 외부 치료라고 화학물이 이빨 죽으라고 쏩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숨조차 못 쉬게 눕지도 못하게 앉지도 못하게 갖다 때려 붓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뭐 마음의 병 있어? 망상병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법에 의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가짜 코드를 매기고 치료라고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또 교도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도소에 있는 국민들은 전부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전부 테러 대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주 수년간 해온 거라 지난 8년간 7년간 교도소 교도관들은 그 일만 해온 거라 아주 숙달하고 심리치료 외부치료가 숙달돼 있고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보고전으로 써가지고 당신들도 화학무기 다 때려 맞고 있다. 그리고 이건 화학무기다. 이거는 인류가 보편적 가치를 헌법으로 국제법 리른베르크 협약으로 절대로 사용이라고 하지 말라는 짓 아닙니까? 예? 인간 살처분이다. 여기서 죽어나간 사람도 전부 화학무기 테러로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이 돼가지고 가짜 정신질환 코드 매겨가지고 화학무기로 고문해서 죽여나가. 이 방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나중에 제가 거기서 알게 된 건데 거기 이제
같이 있는 재소자들이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운동을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요. 그 방에서 여러 명이 죽어나갔고 호흡곤란, 뇌사로 죽어나갔고 그 가족들이 지금 소송 중이다. 그냥 그 방이 이 독방이라는 데가 정신건강복지센터고 그 교도소 내부에도 정신건강 그 센터가 있어요. 법무부 교도소는 법무부 관할이지만 이것이 비상사태법이라 다 협조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네? 그렇게 아무리 호소를 해도 그런데 저는 끊임없이 호소를 했죠. 밤낮으로 그 벨이 있어요. 나중에는 거의 대응을 안 해줘요. 응? 응? 오, 생각해보세요. 열흘 동안 30kg가 빠질 정도로 항목이 테러를 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게 만드니까. 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불법 구두를 매겨가지고 항목이 테러 하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왜 말을 못해야 됩니까? 예? 몰라서 죽은 사람들은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테러 당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망상병 코드가 더 매겨져서 그 정치인적인 거야 경찰이고 법원이고 판사고 망상병 증상이다.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는 단어는 망상병 내가 망상병이에요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정신질병관리청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렇게 매뉴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를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수년간 이 피해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심리치료 외부치료고 보이지 않는 신경작용제다.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그건 불법이 되지를 않아요. 사실이니까. 코드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들의 이 만행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국민들하고 받아쓰기로 죽이는 거예요. 이들. 국민들이 정확한 단어를 하지 못하면 망상병 환자로 몰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전부 기록을 해가지고 대화를 진행을 안 시켜주니까 전부 다 나눠줬죠. 보이는 교도관 족족이.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때서부터 이제 그걸 읽고 자신들도 당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감염병이니까 그분들도 다 감염이 된 상태고 그러니까 자신들도 당하고 있다라는 걸 그들이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저 이거 뭐냐면 제가 피해자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외부 치료라고 하는 것은 신경작용제 화학무기 테러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 영상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맞다. 신경작용제다. 약품 테러다라고 인정이 돼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교도관들도 제 얘기를 들으면요 금방 알아요. 제가 1분만 딱 얘기하면요 어떠한 사람들도 다 알아요. 자신들도 화학무기 테러 받고 있다라는 걸. 신경작용제 정신건강복지센터 외부치료라고 신경작용제 테러를 다 받고 있다라는 걸.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직접 나중에 이제 그 교도관들이 그 책임자가 저한테 그 교도 그 소장님 그 대리인으로 제가 만났던 계장님인가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박재광 씨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왜? 자신들은 그래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국가가 시키는 대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 심지어 자신들 그 교도소 내부에 있는 교도관들이 같은 동료들도 자살하고 죽고 직장을 간뒀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이 짓을 했다. 시키는 대로. 망상병 환자 조현병 코드 매겨놓은 그 국민들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치료라고 시키는 대로 말 무시하고 기만하고 다 했다. 그런데 결국엔 자신들도 다 당하고 있더라. 박정원 씨가 보낸 이 보고전을 보니까 그걸 알게 됐다. 그걸 보고서 우리도 당하고 있다라는 거. 그럼 우리도 다 죽어야 되느냐? 그들이 잘 알죠. 우리도 다 죽게 돼.
국가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이 돼서 우리도 다 지금 죽을 판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몰랐다. 이 시스템을 정확히 모른다. 당신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당신밖에 없다. 우리가 당신을 돕겠다.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게.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뭐든지 얘기해요. 나중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보고전을 그 교도소장님하고 인권위원회에 제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인권위원회에서 왔어요. 그 인권위원회 이거 서류를 못 넣게 하려고 인권위원회에 쓰는 서류를 주지를 않아요.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어렵게 그걸 구해가지고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법에 의해서 그 행정에 의해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인권위원회 그 사람하고 이제 면담을 했는데, 그때도 그 면담하러 가는데 약 이빨 갖다 때려붙여. 말 못하게 하려고 제대로. 이들의 수법이에요. 대통령이고 저도 그렇고 법정했을 때 화학무기 이빨 갖다 때려버려요. 제대로 말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은 워낙에 법조인이다 보니까 흔들림이 거의 없죠. 평생을 그걸 직으로 하신 분이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국가인권위원회 그분을 만났는데, 이 사항을 그 제가 이제 이렇게 서류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어떠한 내용을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할 거냐 쭉 써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요거는 빼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외부 치료하는 걸, 화학무기 테러하는 걸 빼줬으면 좋겠대요. 그걸 왜 빼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거는 국가가 비밀로 하는 거라 이거는 삭제해 줬으면 좋겠대요. 그럴 수 없다. 당신들이 국가기관이냐? 단독기관이라고요. 국가의 법이나 행정이 침해를 못하는 단독기관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런데 이 엄청난 나치즘으로 화학무기로 국민들을 사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당신들에게 말을 못한다? 이거를 건의를 못한다?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할 말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지금 받고 있다. 심리치료, 외부치료, 화학무기 테러를. 내 말을 들으면 당신도 알게 될 것이다. 앞으로 당신들 가족들도 다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돼서 다 이들에게 죽음을 당해야 된다. 그래도 괜찮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제대로 쓸 테니까, 전부 쓸 테니까 이거를 그대로 올려달라 그랬더니 그제서야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주셨고, 제가 전부 기록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일주일 만에. 교도소에게 박재광 씨한테 일어나는 상황을 저한테 이제 사인을 해달라고 온 거예요. 제 이제 개인 정보를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게 저거로 사인을 해달라고 교도관이 서류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접수가 된 거고,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 안전을 계속 수시로 지키겠다고, 무슨 일이 생기는지 거기에 사인을 해달라고 이제 서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해줬어요. 그제서야 이제 교도관들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교도소장한테 그 편지를 2번인가 3번인가 보냈어요. 이러한 화학무기 테러고 여러분들도 다 당하고 있고, 국민들이 이것에 지금 사륙을 당하고 있다.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을 돼서 정신질환자로 몰아가지고 정신질환자로 죽은 것처럼 화학무기로 죽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저한테도 죽기 직전까지 화학무기 테러를 가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때려본 머리통. 살기스 펜타밀. 발하고 발 계속 닦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발하고 머리통에다 이빨 갖다 때려고요. 이쪽 발 닦으면 저쪽 발에다 쏘고, 저쪽 발 닦으면 머리에다 쏘고 계속 쏴요. 펜타닐하고 살기스는.
그래서 그 교도관님한테 그 교도소장님한테 보냈더니 이제 교도소장님은 뭐 바쁘시니까 뭐 직접 못 오시고 그 이제 그 밑에 바로 밑에 분 그분이 저하고 두 번을 면담을 했어요. 응? 그분이 저를 딱 보자마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저를 딱 보자마자 악수를 딱 하고 뭐 필요한 거 뭐 먹고 싶은 거 없느냐. 원래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이 대상자한테는. 응?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경찰서 가면은 경찰들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응? 응? 그런데 매우 친절해지신 거예요. 응? 응? 그리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박정환 씨. 응? 여기 지금 재소자들이 지금 박정환 씨한테 말하는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응? 교도관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렇게 제가 제 이제 응? 안전을 확보하겠다라고 저를 지켜보겠다라고 응? 계속 왜 제가 말한 것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됐는데 제 안전을 확보하겠어요? 그들도 알게 됐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에 사인을 해줬고 그 후에 이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교도관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사람 말이 맞나? 예? 우리가 그동안 속았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국가에게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이제 교도관들이. 그 후로도 이제 화학무기 테러가 어마어마하게 심했죠. 예? 잠을 못 자게 밤 2시, 3시고 뭐 계속 쏘는 거예요. 밥을 못 먹고 국물조차 못 마시게 10일간 30kg가 빠질 정도면 죽는 거예요. 이 미친 새끼들이 응? 자신들이 코로나 양성 무증상으로 국민들이 감염되다 질병이 오면 치료를 해야 되는 의료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그걸 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투영을 해가지고 테러범으로 정신질환자 화학무기 테러 해가지고 정신질환자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고 있어요. 예? 이런 병신 같은 짓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런 짐승만도 못하고 추악하고 벌레만도 못한 짓거리가 어디 있어요? 예? 나치가 하던 짓이죠. 나치죠. 그래서 화학무기를 너무 갖다 쏘니까 제가 또 배를 눌렀죠. 교도관들이 왔어요. 그래서 뭐 맨날 하는 소리죠. 왜 눌렀어요? 화학무기 쏴가지고 지금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저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박재광 씨한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쏜다라고 하는데 그 화학무기가 뭐예요 지금? 약을 쏘는 게 뭘 쏘고 있어요? 나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펜탄이라고 비솔 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교도관이 한 3분 4분 있었는데 그분들이 바로 그 무전기로 그 보안과에다 그 다음에 의료과에다 전화 무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박재광 씨한테 치료라고 약 쏘는 게 무슨 약이야? 그래 물어보더라고. 스피커폰으로 이제 들리는데 비소하고 펜타닐입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보안과하고 두 군데 연락을 하더라고. 보안과하고 의료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더니 교도관들 놀라는 거예요. 아니 박정환 씨는 도대체 어떤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인데 이 약품까지 어떻게 정확히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피해자들이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망상병 환자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키는 대로 몰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나로 인해서 화학무기라는 것도 알게 되고 자신들이 테러당하고 자신들이 이제 그들을 정신건강복지 손에 죽어야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도 이들은 나를 더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한테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쏘는 약이 뭐냐? 정확히 얘기했어요. 펜타닐하고 비서요. 그걸 죽으라고 때려보니 저걸 다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도 죽도록 그거 어떻게 하느냐? 하도 죽도록 테러 맞아가지고 그 증상하고 냄새하고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다 찾아가지고 피해자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다 아십니까? 그걸 다 찾아보고 정보를 확인해가지고 취합을 해서, 응? 제가 올바른 판단을 해서 알게 된 정보들이에요. 예? 저는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자살방지원 저기 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그 직원은커녕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자살방지원 자격도 없어요. 제가 뭐 직장을 다닙니까? 예? 사업을 해요? 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살방지원이라고 칩시다. 자살방지원이 그걸 다 알아요? 예? 이걸 다 하려면은 최소한, 예?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정도는 돼야 다 알아요. 그래도 몰라요, 이 시스템은 전부. 예?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잘 몰라요, 이거 전체는. 예? 그러니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미국의 WHO가 만든 학술과 법안에 자국민들을 사료하고 있겠죠. 민주주의 주권을 파괴해서. 알고도 한다고요? 그러면 그건 사이코패스고요. 이완용 같은, 국민과 나라를 팔아먹은 민주주의 주권을 파괴해서 팔아먹은 사람에게 안 되는 거고, 모르니까 이 짓을 하겠죠. 어찌됐든 그렇게 알게 돼가지고 그분들이 놀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도소장님 대리 그 계장님인가 그래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그 계급까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장님이 아닌가 보다. 어찌됐든 그분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면담을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도소에서 몇 명이나 테러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기 교도소 수감자 중에서 제가 100% 다 당하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무슨 저 사람이 무슨 약을 맞고 무슨 증상을 일으키고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70% 정도는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놀라는 거예요. 맞다. 100%다 당한다. 법이 그렇다. 그리고 박정환 씨 자료나 보고전이나 편지를 보고 자신들도 당하는 걸 알게 됐다. 그러면은 우리는 국가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들 손에 죽어야만 되는 지금 입장이다. 8년간 7년간 이 짓을 했고 자기 동료들한테도 이 짓을 우리가 했고 그들도 죽임을 당하고 자살을 하거나 사고사로 질병사로 위장돼서 죽었고 직장을 간두게 됐고 남은 우리도 지금 모두 이 테러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박정환 씨를 여기서 살려서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박정환 지금 나한테 그러고 선생님이 운영하는 그 시민단체 그것도 제가 다 썼었어요. 운영하는 시민단체 단체가 어디냐, 그 사이트가 어디냐 알려달라. 다 적어줬어요. 당신은 지금은 우리가 움직일 수 없지만 당신을 항상 지켜보고 당신을 응원하고 언젠가는 당신하고 모두 합류를 할 것이다. 왜? 우리가 사는 방법은 지금 그거밖에 없다. 이러한 말은요. 과거 부산에서 경찰 운전하다가 경찰들 하고 심리치료 외부치료 당해서 그 경찰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박정환 선생님 말이 다 맞다. 박정환 선생님 그 판도라의 상자 TV 유튜브 확인 다 해봐라. 그리고 그분도 저한테 똑같이 얘기해 준 거예요. 시민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박 선생님 응원하고 우리도 나중에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분들이 당장 그 직장을 간두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어느 정도 저희 정반시 이 시민들이 어느 정도 단체가 형성이 돼야 그분들도 믿고서 힘을 합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시민단체를 어떻게든 구성을 하고 피해자들을 어떻게든 모으기 위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앞으로 또 그러한 환경을 만들고 또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을
전 국민 전 세계인들이 모두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치료 외부 치료로 대통령까지도 다 당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예?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정부를 수집하고 있는 거고. 그랬더니 이걸 못하게 지금 화학무기 이빨 갖다 때리고 있는 거예요.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 경찰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예? 그 교도소에서도 교도관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분들은 제 편이 절대로 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왜? 공무원이 또 그 일을 공무원으로서 법으로 해가지고 시켜서 국민들에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당당하게 제 영상에 얼굴까지 다 찍힌 상황에서 경찰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예? 그 대전교도소의 전 인원이 그 교도관들이, 예? 그렇게 해서 저를 보호해줘가지고 그 후로 그렇게 해서 살아나오게 됐는데, 이건 뭐냐? 그렇게 그분들 말씀대로 서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다 죽어요. 애들 손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손에. 네? 물론 법과 법도 민주당 당정청 협의회를 구성했던 코로나 비밀 비상대책 협의회를 구성했던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낸 일이지만, 직접적으로 지금 화학무기 테러 불법으로까지 당하는 건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불법 아닙니까? 예? 엄청난 만행이죠. 왜 이렇게까지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인류를 죽이기 위해서 안달이 났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무슨 뭐 정신질환이나 마음의 병이 있겠죠. 예? 그러니 인류의 보편적같이 헌법, 국제법, 리른베르크 협약 전부 어기고 끝까지 자살과 범죄를 먹는다며 자살과 범죄를 위장해서 국민들을 화학무기로 테러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겠죠. 예? 제정신이겠습니까? 나치즘이 제정신이에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또 불법으로까지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인류를 이들은 그냥 자신들의 밥벌이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목숨을, 전 인류를.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합법도 아니고 떼강도 살인기들이죠. 불법으로 하는데 떼강도 살인기 아닙니까? 아니, 합법으로 하면은 나치고요. 예? 불법으로 하면은 떼강도 살인기예요. 예? 사실 아닙니까? 합법으로 해도 나치예요. 그런 인생들을 끊임없이 살고 있어요. 오늘도 출근들 하셔가지고 이 짓을 또 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요? 이 짓거리를 끊임없이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대통령 이제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그렇게 당하시는데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 피해자들이. 그런데 이제 스케일이 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태까지 드린 말씀 중에 이제 한마디만 아까 말씀드리던 걸 이어가자면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게 벌써 뭐 부산에서 영상 찍힌 게 4년 전 얘기, 3년 4년 전 일이고요. 그 이전부터 뭐 자살 방지원들이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저 판도라 해당자 TV 봐주셔서 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부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돕고 학생들까지도 아저씨 말이 맞아요. 아저씨가 독립투사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전국의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저한테 자신들이 지구 아저씨를 도와서 민주주의 주권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아저씨는 독립투사니까 아저씨를 지키는 부하가 되겠다고 초등학생들이 자신들끼리 그 이름을 만든 거예요. 직위를. 지구방위 우주방위 사령관 누구누구, 저는 우주방위 사령관 누구누구로 아저씨한테 인사드린다고. 아저씨
이 민주주의 주권을 지키고 국민들 살리는 일을 돕겠다고. 그리고 또 몇 분 있으니까 다른 아이가 또 저는 누구누구 대장 누구누구입니다. 예? 예? 초등학교 5살 아이들이, 아니 5학년 아이들이 5학년 6학년이나 됐을까? 예? 초등학생이니까 뭐 많이 돼야 6학년이겠죠. 응? 구토제, 수은, 펜타닐, 사리케스 이빨 갖다 때리고요. 버벅거리고 이 타액 나오게 해서 말 못하게 하려고. 마취제 뭐 이빨 갖다 때려고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제가 그 아이에게 뭐 붙들고 뭐 몇 시간 얘기했나요? 딱 3분 얘기해줬어요. 그랬더니 알아들어요. 5살 아이가 하늘이 무너진 표정을 하더라고. 그러고 있더니 아저씨, 제가 친구들이 많아요. 한 명한테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제가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해서 아저씨를 돕겠습니다. 고개를 숙이면서 아저씨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3분만 들으면 아는 얘기를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양반들은, 예? 그리고 그 부천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예? 경찰들이 막 둘러싸가지고 영상 다 찍어서 올렸었죠. 예? 자살 방지원들도 막 둘러싸가지고, 제가 이 조그만 블루투스 스피커로 알리는 걸 차에다가 이렇게 글씨 써가지고 마티즈만한 그 차에다가 소형차에다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보냈죠. 그래서 제가 약도 많이 쏘고 계속 경찰들이 거짓말을 하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경찰들한테 얘기하는 거를 자살 방지원으로 보낸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아저씨 말이 맞아요. 경찰 아저씨 그러면 안 되죠. 아저씨가 독립투사예요. 아이가 목총을 올려가지고 그런 얘기예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뭐 대한민국 군인들이 많죠. 자살 방지원들에게 화학무기 쏘라고 보냈더니 내 차 앞에 누가 딱 서요. 쓰더니 나를 딱 이렇게 보더니 격려를 딱 하는 거예요. 예? 고맙다고. 일을 해줘서. 예? 80살 먹은 아주 할머니에게 약을 쏘라고 보냈더니 할머니가 내 차를 이렇게 두들겨 똑똑똑똑. 젊은이 고마워. 젊은이가 독립투사요. 이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요. 옛날 빨갱이 새끼들, 공산당 새끼들이 하던 짓을 지금 우리들한테 시켜. 응? 다들 그래요. 이런 짓거리를 의료인들이, 배운 사람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간판을 걸고 이런 짓거리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짓입니까? 수은을 쏴요, 머리에다. 타액 나오는. 이런 짓거리만 계속하는 거예요. 청산가루 쏴요. 척추도 이렇게 세우지 못할 정도로 기운을 쫙 빼는 거예요. 마취하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 피해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힘을 모아서 흔들리면 안 되고 힘을 모아야만이. 이제 곧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이렇게 일을 당하고 계세요. 아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다 말았는데 마저 드릴게요. 중요한 얘기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기자가 김건희 여사한테 통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통화를 하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저 기자가 그 유튜브에 영상 올라와 있잖아요. 누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나는 시끄러운데 그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저기 그냥 철학 정확한 단어는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약도 많이 때려맞고
어디 뭐 도인이나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도인이나 뭐 철학관 이런 데 다니면서 철학 공부하고 인생 얘기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 그렇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시끄럽고 막 그런데 뭐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다니는 사람 아니야. 어? 그리고 동생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 녹음 파일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죠. 시민단체를 통해서인가? 응? 크게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요. 자, 우리가 이 심리 치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통령 여사한테 누님이라고 부를 정도의 기자면은요, 예? 예? 굉장히 대통령한테도 신임을 받고 그 가족들에게도 일가에게도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는 뭐 기자는 다 뭐 훌륭하시지만 그 와중에도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대통령 그 영부인한테 누님이라고까지 칭호를 할 정도면 또 굉장히 가까운 분이죠. 예? 이 기자는요 대통령 영부인이 아니라 일반 저기 하층민 저 같은 뭐 예를 들어 노숙인하고도 이렇게 대화한 내용을 그 사람 상대의 허락 없이 그걸 공표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예? 그리고 윤리적으로. 예? 근데 하물며 대통령 영부인하고 응? 나는 응? 그것도 대통령 영부인이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아줘 이렇게까지 한 얘기를 그거를 바로 시민단체에다가 올려가지고 사회에다가 공표를 해버려요. 예? 예? 일반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 영부인하고 통화한 내용을 그 파일을 그대로. 예? 그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아니 그 말이 뭐가 잘못된 말이에요? 예? 나는 시끄러운데 그런데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안 다니고 도인들 찾아서 철학관 같은 데 가서 조용하게 인생 공부하고 인생 얘기하고 응? 사는 거 얘기하고 그런 걸 좋아해. 이게 나쁜 얘기예요? 나쁜 얘기 아니죠. 예? 철학관 널렸어요. 골목 가면 다 철학관이고 점집이에요. 예? 그게 왜 나쁩니까? 이걸 왜 그런데 예? 그 기자라는 사람이 파일을 응? 윤리나 법과 도덕까지도 양심까지도 팔아먹고 왜 파일을 올릴 수밖에 없느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시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신건강복지법을 대통령도 잘 몰라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예? 그런데 민주당이 당정청 협의회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불법 선거로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켜서 정신건강복지법을 강력하게 추진할 거냐 19대 대선 후보 때 질의를 해가지고 후보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 영상이 저기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그대로 있어요. 예? 그리고 불법 선거 당정청 협의회가 하는 거예요. 코로나 비밀 비상대책 협의회가 사회 안전을 위한다라면서 교육부 등 국가기관들을 정부기관들을 사회 안전을 지키는데 협조를 하는 국가기관장들은 직이나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고 사회 안전을 지키는데 협조하지 않는 자들은 예? 예? 불이익을 준다라고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예? 국회 선진화법에. 그게 코로나 비밀 방역 법안이에요. 예? 이 나치즘을 실행하기 위해서 전체주의 국민들을 사륙하고 화학무기로 양성 무증상자들을 사륙을 해서 세계 안전을 지킨다라는 이 나치즘 WHO의 나치즘 팬데믹 조약으로 그 법안들을 통과시켜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당정청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그들의 WHO의 매뉴얼대로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 지뢰를 박탈하고. 예?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던 거고 이것을 정신건강복지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한 문재인 대통령을 당정청 협의회가 어우 발에다 이빨이 갖다 대고요. 당정청 협의회가 불법 선거를 통해서 당선을 시켜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서 취임식하는 2017년도 5월달에 정신건강복지법을 바로 전면 개정했어요. 도대체 정신건강복지법이 뭔데?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그런 질의를 하고, 당선되자마자 정신건강복지법을 2017년도 5월 달에 전면 개정을 하고, 도시 구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차려놓고 화학무기로 국민들을 죽이고 있나요? 네?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는 거짓말로 자살과 범죄를 위장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게 됐나요? 네? 이게 WHO의 전 세계의 사회 안전을 지킨다라는 비상사태고, 거기에 동의한 당정청 협의회가 WHO의 매뉴얼대로 당정청 협의회는 여야당 국회의원들 180석, 그들이 그렇게 세월호 아이들 300명을 수장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반대한다고 정신건강복지법을 인간사처법을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사회 안전을 해치는 대통령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했다, 구술했다. 이러한 거짓 발표를 누가 했나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민주당으로 갔죠. 다. 왜? 당정청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였어요. 코로나 비밀 비상대책협의회. 이 나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법안을 개정, 코로나 3법 이하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개정을 해주면 당정청 협의회 여야당 국회의원이 이걸 통과시키고, 청와대 대통령이 개정을 해주고, 정부 기관들은 행정명령으로 해서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스템인데, 대통령이 법안을 개정 안 해주면은 할 수가 없으니까, 사회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되니까 당정청 협의회가 교육부하고 해경을 시켜서 세월호 아이들을 300명을 수장시킨 거예요. 사회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고, 감염병 예방법을 어겼다는 명분으로 죽인 거예요. 그 국회의원이 발표했잖아요, 뉴스에. 그 뉴스를 제가 그 대전교도소에서 봤어요. 마약하고 독약으로 죽인 것이다. 국회의원이 뉴스에 그렇게 딱 발표를 했어요. 그걸 보고 그 교도관들이 나한테 또 물으러 오는 거예요. 박정아 씨 말이 맞네. 그래서 다 죽네. 내가 그 보고 전에 그렇게 썼거든요. 마약, 펜타닐, 독약, 비소. 날 죽이기 위해서 지금 그걸 테러하고 있다. 그 비소하고 펜타닐을 직접 보안과하고 의료과에다 확인까지 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세월호 아이들 300명, 이태원 아이들 수백 명 죽이는데도 국회의원이 발표한 거예요, 뉴스에. 마약하고 독약으로 죽인 것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죽인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 모이지 말아야 되는데 모였다라는 명분으로 감염병 예방법을 어긴 사람들로 해가지고 명분은, 그래서 이제 외부 치료라고 화학무기 쏴서 죽인 거고, 마약, 펜타닐, 독약, 비소나 청산가리 죽인 것이고, 그 이유는 국민들의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모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모이고,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모이지 말라고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과거에.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생태 같은 젊은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새끼들은 악마 같은 새끼들이죠. 자신들의 나치즘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죽인 거예요. 이 시스템은 나치도 똑같이 했어요. 사회 안전을 지켜야 된다라고 나치당이 그것을 국민들이 사회 안전을 지키는 나치당으로 국민들에게 그렇게 사회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거는 나치당밖에 없다라고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그 나치당의 청년당들 SS, SA라는 그 청년 당원들을 시켜가지고 방화와 살인과 이런 것들을 온 도시에서 벌렸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선전을 했느냐? 이거 봐라. 이렇게 범죄가 득실거리는
우리 사회에.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건 나치당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것이 정신건강 나치당 그 SS 청년당이나 SA 청년당들이 한 소행인 걸 모르고 그 방화 사건, 살인 사건 등이 그들이 저지른 사건인지를 모르고 나치당이 진짜 돼야만이 사회 안전을 지킬 수 있구나. 이렇게 국민들을 조종하고 세뇌시킨 거예요. 그 시스템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월호 아이들 수장 사건하고 이태원 사건 수장 사건도. 정신건강복지법, 감염병예방법, 테러방지법도 나치가 만든 법이에요. 히틀러가 정신과 의사하고. 심리치료는 집단괴롭힘 나치즘이고, 외부치료는 보이지 않는 신경정신적 화학무기 테러고. 이런 짓거리를 끊임없이 해요. 21세기에. 그래서 그때도 그 교육감 등이 이제 그 배를 갈아타게 만들고 세월호 아이들 죽일 때도 그때 그 법이 통과됐어요. 그때 교육감이 사회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시키는 행정에 대해서 협조를 할 때는 그 사람을 보호하고, 만약에 이 법안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교육감에게 불이익을 준다라는 그 법안이 통과됐었어요. 제가 그걸 확인했어요. 그 법안. 그런 식이니 지금 그 법무부 장관이고 경찰청장이고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법관들, 민주당에서 이렇게 올렸다는 법관들도 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뭐예요? 홍장원하고 홍장원 거짓 증언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에 대해서 홍장원 그 국정원 2차장하고, 홍장원 국정원 2차장은 미국 그 부서가 세계 안전을 지키는 그 부서예요. 그래서 미국 CIA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사람이고, 홍장원 대통령하고 잠깐 그냥 어떠한 사건으로 통화를 했을 당시에도 그 다음 날인가에 미국 CIA 하고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 가야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전부 미국의 법안과 학술로 하는 짓거리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조종당해서, 미국에게 조종당해가지고 홍장원 그 국정원 2차장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곽중근 그 중원 계엄사령관인가요? 그 사람도 거짓 증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금 법정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홍장원하고 곽중근 그 지금 사령관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 언론에다가 거짓 증언을 해서 자신을 탄핵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 영상을 제가 지금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화학무기 이빨 갖다 때려붓기 시작했던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이렇게 끊임없는 테러를 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자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질병관리청에서 모함을 하기 위해서 세월호 아이들 300명 수장시키고 하기 위해서 심리치료라고 하는 건데, 세월호 아이들 300명 수장시킨 건 심리치료예요. 질병관리청에서 한. 그리고 뭐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들이라든가 교감이라든가 해경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질병관리청의 지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들이 질병관리청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좌천돼요. 그리고 집단 린치당하고 심리치료 외부치료 당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죽이기까지 하고요. 정치인들은 자살했다 이런 사람들 다 이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법안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당정청 협의회하고 질병관리청이 그렇게 정신복지센터하고 죽이는 거고요. 그와 같이 지금 민주당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정성 의약품을 했다, 마약을 했다, 구술했다라고 말을 했던 거짓 증언을 했던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정신질환 코드를 매기기 위해서 그런 거짓 증언을 했던 건데 이 다크서클 생기는 거 보세요. 화학물이 얼마나 지금도 계속 때려 보여요. 그렇게 증언을 했던 국회의원들이 어딜 갔습니까? 민주당으로 다 넘어가서 180석을 만들었죠. 이게 뭐냐면은 코로나 이 비밀 방역하는 인간 살처분하는 법들을 전부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민들 모르게. 예? 그래서 지금 나치 전체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글리다 모여갔던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불법 선거 선관위를 시켜서 당정청 협의회가 선관위를 시켜서 당선을 시켜버리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탄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이전에 이제 정신질환 코드를 매겨야 되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기자들을 시켜서 그러한 정보 통화 내역을 녹음을 해가지고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이용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정신질환자라 망상병 환자다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질병관리청에서 코드를 올릴 수가 있고 그 이유 가지고 이제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이빠이 이제 조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며 국가기관이며 제가 그 과거부터 말씀드렸죠. 정치인들을 조종하거나 법정에서 완전히 무력화 망가뜨리기 위해서 구성이 된 게 그거예요. 그거 뭡니까? 고위직 아우 뭐 하도 때려 맞아가지고 지금 국가 고위직들 저거 하는 수사하거나 하는 기관이 생겼죠. 예? 지금 거기서 대법원에도 지금 판결하려고 하는 거를 탄핵 사건을 국가 공수처인가요? 맞죠? 국가 고위직들 저기 재판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재판을 하겠다라고 자신들이 그렇게 지금 나서가지고 시민들이 난리가 났죠. 왜 니네가 거기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거기는 권한이 없다. 탄핵 사건은 공수처에서 재판을 할 권한이 없는데 왜 거기서 한다고 그러냐. 권한이 있어요. 예? 정치인들 대통령까지도 그들이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 테러범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정신질환 코드가 매겨져 있고 테러범으로 규정을 해서 탄핵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부분을 모르고 대통령 및 지금 이 법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민주당 쪽 그 변호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도 이것이 공산당의 지시를 받은 좌파가 한 일로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대통령이나 한테. 예? 왜 물어보냐? 공산당이 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면요. 조직 스토킹 전파 무기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망상병 코드를 매길 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이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건 전체주의라고 얘기하는 거는 맞아요. 나치즘이에요. 그런데 공산당의 지시를 받거나 중국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공산당이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망상병 코드가 매겨져요. 그냥 테러범으로 규정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엄령을 선포하게 한 것도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하게 만든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층간소음 피해자들 층간소음 칼부림 사건을 결국엔 일으키게 되죠. 왜 그렇게 만드느냐? 질병관리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테러범으로 규정해. 사고를 쳐야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정신질환 코드는 매겨져 있고 테러범으로 규정을 해서 탄핵을 시켜야 되는데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일반 시민하고는. 일반 시민들은 칼부림 사건을 저지를 수 있어요. 이 조종을 당해서 화학무기 테러로 심리치료 외부치료 때문에. 근데 대통령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기 위치가. 에?
일반 국민들은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어가지고 억울해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이제 스케일은 국가 아닙니까? 국민들의 이제 안전이고, 어? 어? 국가를 지키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계엄령이에요. 예?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계엄령은 자칫 잘못하면 10중 9은 전부 불법이 되는 거예요. 테러범으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예? 법적으로 정확하게 따지자고 하면. 그래서 뭐 박정희 대통령도, 응? 전두환 대통령도 했던 계엄령을 우리 국민들이 전부, 뭐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거는 제가 볼 때는 정의로운, 응? 응? 저는 계엄령이라고 봐요. 응? 그런데도 법적으로 따지면 테러범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슨 많은 시민들도 또 여러 사람들도 잘못된 계엄령이었다라고 전부 얘기하고 하죠. 법적으로는 맞아요.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계엄령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국민들을 해쳤느냐, 아니면 사회의 혼란을 막았느냐, 그리고 발전을 시켰느냐, 이 문제가 또 그거는 후속 문제고, 예?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계엄령을 선포하게 만들면, 그리고 거짓 지금 계속 증언들을 하고 있죠. 이 두 사람이, 곽종군하고 홍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난입해가지고 국회의사당에 난입해서 체포하라고 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해야만이 불법 계엄령이 되거든요. 그래야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두 사람이 질병관리청이 지시를 받고 하는 거예요. 지시를. 그런데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법조인이라 굉장히 잘 지금 이것을 컨트롤을 해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저는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공산당이라는 이 지금 민주당이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망상병 코드가 또 매겨지는 거예요. 공산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왜 했느냐라고 그러니까는 유튜브에, 예? 좌파들이 하는 공산당이 하는 짓거리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발음 꼬이게 하기 위해서 발하고 얼굴에다 펜타닐을 쏴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렇게 발표를 하셨죠. 좌파가 하는 일이다.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그러자마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고 시민단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튜브에 보세요. 망상병 편집증 환자다. 조현병 환자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같이. 예? 미친놈이다. 심지어 지금 홍장원 제2국정원 차장조차 대통령한테 미친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왜 그러느냐? 질병관리청이 이미 조현병 미친 사람으로 정신질환자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테러범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이 계엄령을 선포하게 만든 건데,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당하는 층간소음과 같은 심리치료를 당한 거예요. 어떻게 당했느냐? 저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현 정권 정부가 유지되지 못하도록 20몇 명을 28명인가를 탄핵 시도를 했죠. 그러면은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벌써 경제고 뭐고 다 파탄을 냈죠. 민주당이 지금 인구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어요. 현재 대통령이 몇 달 전에. 인구도 줄었지, 빚도 늘었지, 그 다음에 예산도 다 삭감해버리지. 그래도 말을 안 하고 있는데 28명이나 되는 국가기관장들을 전부 탄핵시키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왜 그러느냐? 계엄령 선포해라.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라. 대통령한테 그렇게 심리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층간소음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속 자살방지원들을 이용해서 쿵쿵거리는 게 너 칼부림 사건 해라. 경찰에 신고해라. 그러면 너 망상병 코드가 매겨질 거고. 그래서 신고해서 여러분들이 경찰을 가면 뭐라 그럽니까? 아유, 망상병이시네. 병원 가보세요 이러죠? 망상병 코드를 매기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더 옥조이고 화학무기 테러를 가하면은 칼부림 사건을 저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심리치료가 그렇게 조종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국민들은 층간소음, 조직 스토킹으로 칼부림 사건을 일어나게 만드는 거고, 대통령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탄핵 28명을 탄핵시켜가지고 민주당이 질병관리청하고 같이 짜고 하는 일이에요. 심리치료가. 정신질환자니까 이미 코드가 매겨져 있으니까. 가짜 코드죠. 양성 무증상자 질병자이기 때문에 정신질환 코드를 매긴 거예요. 자타에게 해를 가는 정신질환자, 자타에게 해를 가는 테러범으로 추정해서 탄핵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을 죽이기는 쉽지가 않죠. 모두의 이목이 쏠려 있으니까. 일반 시민들은 쉽게 죽여요 이들이. 그런데 대통령이 죽게 되면 그 원인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그 원인을 알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죽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명분이 뭐냐? 사회 안전을 지킨다. 그 법이 뭐냐? 나치법이다. 전체주의다. 나치의 전체주의를 감추고 나치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대통령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법 때문에, 무슨 행정 때문에. 그러니 이 억울함을 대통령이 민주당이 그렇게 막 자신에게 심리치료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공산당이 하는 만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좌파가 하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민주당은 또 코를 거는 거예요. 진짜 공산당이 법정에서도 그러죠. 재판관이 물어봐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리고 그 증언들한테 좌파가 하는 일로 아직도 생각하십니까? 왜 물어보느냐? 거기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즉시 편집 조여증 망상병 코드를 매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죠. 더 중요한 건 지금 공산당이 하는 일이다라고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민들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다? 못해요. 이들 손에 다 죽습니다. 망상병 코드 매겨져서. 그걸 아셔야 돼요. 이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하고 자살방지원들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이게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얘기하지 말고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매뉴얼이에요. 그 위에 사람들은 공산당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망상병 코드를 매길 수 있고 끝까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자타에게 해를 가하는 정신질환자 테러범으로 추정해서. 이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 여러분들이 피해자 국민들이 막 야 공산당이 하는 일이다. 그리고 공산당이 하는 일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일을 수십 년, 이 피해자들이 다 마찬가지죠. 법정에 아무리 가고 비싼 변호사를 사고 경찰서에 백날 가서 얘기해 보세요. 망상병 환자네요. 병원 가보세요. 다 이래요. 이게 법이에요 지금.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과 의사들도 법조인들도 지금 이 민주당 의원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는 법과 행정에 의해서 정확히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나치법이라고. 그나마 이제 위험한 탄핵 누구든 저는 누구의 편은 아니에요. 저는 뭐 그런 아주 저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민주당이 나치법을 다 통과시켜가지고 이 지경을 만들어 놨으니.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뭐 그동안 거론은 거의 안 했는데 현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좀 바르게 잡아서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구사하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는 아직 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자신이 뭐에 당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상황이니까. 음? 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뭐 국민이고 대통령으로서 억울하게 누명 쓰지 말았으면 이 심리치료 외부 치료에 엮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당연한 생각이고. 예. 그리고 좀 더 좀 냉철하게 이 상황을 근데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국민들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예. 이거 아는 사람들은 그저 정신건강복지센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전부 아는 사람들. 왜? 학술로 하니까. 학술은 정치인이 알 수가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국민들도 모르고 대통령도 몰라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아는 이 의료인들이 끝까지 이 잔악한 나치즘을 끝까지 저한테 불법으로까지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 예? 이거 인류에 대한 엄청난 배신이고 예? 만행이에요. 저게 기록을.